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어제 있었던 노상원 판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봐서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노상원 사령관의 지금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어제는 선관위 장악을 위해서 정보사 요원들을 파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명단을 달라고 그랬다. 이게 이제 군 기밀을 말하자면 유출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전 사령관이니까 말이죠. 김용현 장관과의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면서 좀 뇌물을 받았다. 예, 이걸 두 가지를 이제 심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건 뭐 심판 일단 이 기소가 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계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판의 내용, 그리고 또, 그럼 이현복 판사, 이 재판장인데, 이현복 판사는 누구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더군다나 추징금까지 받아, 지금, 예, 그 추징금까지 내라고, 이제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수사 과정에서 노상원 사령관이 예편하고 나서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이 끝나니까 노상원 사령관을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그 전보사령관한테 후원금을 좀 보내자. 그래서 요게 SNS에 지금 많이 나들고 있어요. 네, 추징금도 내야 되고 변호사비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상당히 참 이 감동 서린 이런 그 캠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내란 전담 대표부 만드는 거 이거는 뭐 처음서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군사법원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법이다. 여기에는 거의 이론이 없어요. 오로지 좌파 변명 빼놓고는.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내란 재판부 본인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당에서 멈칫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를 비롯한 법사위 강성파들이 이거를 밀어붙여서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결이 딱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에서 반응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청래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로펌에 이걸 의견을 맡겼어요. 아니, 로펌의 의견을 맡겼으면 그 법률 전문가들이 순수하게 법률적 측면에서만 봤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지금 로펌에 맡겼는데 그 시원찮은 로펌에 맡겼습니까? 민주당 색깔에 맞는 로펌들. 여기 이제 어떤 로펌인지 다 알잖아. 뜨는 로펌들. 예. 여기에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까야지. 예? 안 까. 못 가겠다 이거예요. 못 가겠다. 그냥 n분의 1에 불과해.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n분의 1에 불과하면 뭘 하고 그 난리를 치고 그 비싼 돈을 들어갖고 로펌에 맡기냐고. 공표를 해서 법률 전문가들, 이거 좌파 색깔을 가진 법률가들이 당연히 분석을 했겠죠. 그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권리 충족. 더군다나 민주당 예산은 뭐 국민 돈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들 돈일 거 아니에요. 여하간.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까지 않는 데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딱 한마디로 직격탄을 날렸고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아니, 법률 전문가들의 대형 로펌에서 맡겼는데 이게 그냥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딱 깔아뭉겨?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조인트 팩트 시트 있죠? 특히 안보 부분, 경제통상 부분이 관세 부분이 하나 있고 안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요 부분 조인트 팩트 시트에 관련된 후속 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후속 논의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의성락 안보실장 의성락이가 미국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 팩트 시트를 어떻게 이제 후속 특히 핵잠이라든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핵 잠수함은 이거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축 권한하고 재처리 권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이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제 원전 산업 쭉 나가면서 그리고 핵잠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요 후속 논의 조인트 시트에 대한 후속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미북 간 대화 관련된
한미 간의 조율을 위해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이죠.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특검 측에서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을 대부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속에 나와 있는 육참 총장이라든가 박처 사령관 같은 군 인사 내용 2023년도 10월 이후에 나왔는데 그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계엄을 사전에 기억한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에 정보사 관계자를 접촉했어요. 그래서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특수요원 7, 8명의 선발을 요청해달라고 그랬다. 예. 이게 민간인이 왜 이런 군 기밀에 접근했냐 이거죠. 그리고 2024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김영현 장관 공간에서 22차례나 방문을 했다 이거죠.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상원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 대비 좌파 세력의 척결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계엄 목적인 권력 독점과 유지의 한 단서가 된다. 특검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재판에 넘겨서 재판정에서 지금 이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 인용이 됐어요. 대부분이. 예. 그리고 지금 SNS에 나돌고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응원의 이런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는요, 노상원 정보사령관님, 우리 노상원 해서 구자 번호가 쭉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은행 구자가 되겠습니다. 282-995, 그 다음에 550, 그리고 188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무궁화, 지금 노상원의 긴급 호소, 참군인 노상원 정보사령관 변호사비, 그래서 변호사비를 좀 지원해주자. 이런 지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후원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새로운 요 내용을 지금 한미일보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수사단을 구성하는 거 이게 제2 수사단인데 이 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즉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지금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 그런 취지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사령관을 도와주자. 그래서 변호사비하고 추징금을 대납하는 운동, 성금 모으기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의 제1호 계엄과 관련해서 제1호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앙지법 21부 재판장이 이현복 부장판사인데요. 노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하고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1심에서 이게 그 계엄은 불법이다 하니까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재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노상원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동력 중에 하나 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을 넘어서 우현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이야기했다. 예. 이래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2수사단을 기획하면서 당시 문상호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임관연도와 같은 인적 사항을 요구해서 넘겨받은 혐의가 되고요. 자, 이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그리고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 선포를 할 것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적이고 위법한 행위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김봉규 정보사 대령 중앙신문단장이에요. 그리고 육군 기갑 2기갑 여단장 준장 완스타 93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하고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지금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추징해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내란 재판에서 직위원 재판에서 별도의 내란 재판은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노상원 사령관의 경우에는요. 대전고등학교를 우수한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81년도 육군 사관학교 41기에 수속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병 소위로 임관했지만은 소령 때 병과를 정보로 바꿔서 이름도 이제 용내에서 상원으로 바꿨고 그래서 정보사령관까지 쭉쭉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경호실 박의원실에 김영현 장관하고 같이 근무한 2년이 돼서 이번 계엄에서도 서로 이제 좀 호흡을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의 막구 설계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요, 김 장관의 요청으로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엄을 기획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현복 판사는 누구냐? 이제 문재인 뇌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이현복 판사고, 연수원 30기가 되겠습니다. 49세예요. 49세. 2004년대 울산지법 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SNS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법리에 밝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 재판부는 선거하고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노상원 정보사령관 관련 방송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내란 재판부,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로펌에다가 의견을 맡겼고, 로펌에서 의견을 보내왔는데 발표를 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지금 여권에서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왔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죠. 현재, 지금 민주당은요, 이 내란 재판부 로펌 의견과 관계없이 수령 과정을 더 지속해서 이 수정 보완해서 총의총에 넘기고 그리고 연말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요, 이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로펌의 법률 자문 결과도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법사 의견도 그렇고 외부 의견도 그렇고 정책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의견도 그렇고 전부 의총도 n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딱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폄하하고 있어.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네 의견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뜯어고칠 수 있다. 이게 당의 의견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내란 전담대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 1심 재판부까지도 싹 다 넘기는 거. 이거 심각한 무혐의라는 거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내란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권한도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이제 우연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실시하는 건 맞다. 실시하는 건 맞고 현재로서는 로드맵이 없지만은 점차 로드맵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1차 특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딱딱 필요한 부분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참 치사해요. 예. 자, 그리고 1인 1표제 지금 당헌 개정안 이거는 갖다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원내 지도 명청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원내 지도부하고 당 지도부 간에 의견차가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부인하죠.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걸 보면 정청래가 굉장히 이제 몸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금 우이성락이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한테 밝힌데요.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 논의,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 요 두 가지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보면 지금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이 됐고 우리 쪽에서도 여러 TF를 결성해 준비해왔고 농축체 처리나 핵 추진 잠수함, 조선협력 등은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한미 양측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해서 실무선 후속 소비를 촉진하는 추진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가늠해 볼 것이다. 그리고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 건조를 포함해서 실무 협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도 필요하고 미의회 관련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짚어볼 것이다.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지만 핵잠 추진을 위한 법적 기초가 생겨난다. 자, 그래서 새로운 합의를 이제 법적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외교적 협의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 법을 재개정하는 문제로까지 구체화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요,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 비확산에 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 평화 이게 되는데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한중 간에도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요, 이재명하고 트럼프 간의 논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역할 조정을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어떤 방안으로 공조하는 게 좋을지를 협의해 보겠다. 그리고 북한을 내 대화 과정,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미국뿐 아니라 유엔과도 협의를 거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어제죠. 어제 노골적으로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아주 충돌이 셌죠. 외교부가 중심이 된 한미 외교 현안 협의에 통일부는 들어가지 않겠다. 통일부는 통일 문제니까 우리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해서 정부 내 수도 대북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NSC에서 최근 사항도 조율하고 있는데 정부가 완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방미와 관련해서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직을 하고 있죠. 국가안보보좌관은 반드시 만난다. 이렇게 입장을 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